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스타트업 V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한국무역협회 혁신생태계실 성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1회 스타트업 V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V데이는 한국무역협회가 선발한 스타트업 바우처 참여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 데모데이로 각각 3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할 예정인 ICT 제조 솔루션,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바이오, 의료 등의 3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분야별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진행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ICT 제조 솔루션 분야 총 8개사가 함께하며 IR 피칭은 10분의 피칭과 그리고 2분의 Q&A로 구성됩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업을 가능한 많은 전문 투자자분들께 모시고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온라인 데모데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한국무역협회 혁신생태계실 저희 실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박성경 실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브랜치 박성경 실장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참가해 주신 8개사 대표님들과 투자자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역협회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목표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가하신 이 8개사 대표분들은 저희 무역협회의 사업 방향을 대표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사 대표님들께서 모두 창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고 이미 영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시거나 제가 해외에서 IR 세션을 먼저 접했던 그런 기업 대표님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가하신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8개 기업들을 심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라던가 심사 기준이 계시겠지만 해외 진출을 향한 의지라던가 가능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을 시작으로 6월 16일 그리고 7월 14일에 라이프스타일과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도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참가하신 스타트업과 그리고 투자자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데모데이 관련해서 제가 더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실장님께서 예상보다 개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럼 바로 저희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기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인데요.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지 선정부터 초기 설계 한 1만 개 이상을 생성해가지고 최저간 도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너레이트 주식회사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모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참여하는 데모데이만 2개이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제너레이트 신봉재 대표님을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트의 신봉재입니다. 요즘 아파트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서울에 한 채 마련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한 1000세대 개발해서 파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요? 생소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부동산 개발 혹은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 프롭테크 스타트업 제너레이트입니다. 네, 부동산 개발은 이 디벨로퍼라는 직업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국내 기업이 시행사만 2,400개가 있고요. 매출이 1조 원 되는 회사가 4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은 5만 5천 개 기업이 있어서 23배 정도 크고 탑 10이 자산 보유 규모 기준으로 2조 원에서 40조 원까지 굉장히 큰 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벨로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 사업성 검토입니다. 이 순간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 규모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성 검토는 디벨로퍼가 건축사에게 의뢰를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한국과 미국에서 전공을 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6년간 일을 했습니다. 사업 규모 6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운 좋게 많이 경험했는데요. 저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항상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가들이 제공하는 안에 과연 최고의 수익안이 있을까?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해서 대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과 같이 면적은 똑같더라도 기역자형 혹은 미음자형, 디귿자형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디벨로퍼는 이 중에서 수익성의 관점으로 하나를 꼽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가도 수익성의 관점으로 디자인을 만들었어야 그 중에 최고안이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건축가는 디자인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정보 없이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뿐더러 문제로조차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 5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는데요. 건축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개념들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름이 유래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디자인을 생성해서 그 중에서 최적의 안을 꼽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우리도 최고의 수익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주변 친구들과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서 초기 솔루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생성 가능한 다양한 평면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평형 좌표라는 것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꼽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고 공사비는 최소화할 수 있고 디자인은 최적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창업 전에 아직도 저는 본업이 디자인인 그런 상태였는데요. 첫 실제 적용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USC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부자 대학교로 알려져 있고요. USC 빌리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제일 안쪽에 있는 2022년에 완공될 건물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15,000가지의 대안을 만들었고 기존의 건축사와 USC 측이 만든 안보다 임대 수익과 기숙사 인원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임대 수익은 8%, 연 매출 12억의 추가 매출이 생성됐고 기숙사 인원수는 44명 증가해서 총 79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사실은 여기서의 부동산 수익 극대화는 임대 매출 극대화입니다. 세대수나 인원수를 최고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매출을 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던 부동산 개발의 법칙을 거스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USC 기숙사 프로젝트가 저희가 2019년 3월에 마쳤고요. 그리고 그 해에 좋은 기회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국과 유럽에서 디자인 자동화 기술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방식이 사람이 하던 방식을 단순히 자동화한 것에 불과했고 수익 극대화라는 개념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으로 왔고 시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간 14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균 12.2%의 수익을 상승시켰습니다. 저희가 보통 다루는 사업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0억 원의 추가 매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건축사와 디벨로퍼가 만든 안, 그러니까 그들이 최적화하고 최고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수치에 비해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테스트하고 각 형태별로 그 내부 구성, 즉 상품 구성을 다양하게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에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가격을 예측해서 공간별로 가격이 다 다르게 산정이 되면 이 전체의 솔루션을, 대안을 외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기준으로 추천안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 목표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성 검토 시장은 미국에서만 1,000만 건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19년 기준으로 52만 건의 건축 허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중규모 이상의 건물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 건인데
디벨로퍼가 보통 이 한 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땅을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건에 100건만 본다라고 하도 곱하기 100을 하면 1000만 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현재 사업 모델은 컨설팅 서비스와 웹 서비스인데요. 컨설팅 서비스는 사실 주요 저희의 수익 공급원이라기보다도 R&D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무 감각을 익히고 계속 새로운 디자인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는 앞으로도 쭉 3개 팀 정도 이하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의 주 수입원인 주 서비스는 B2B 사스 웹 서비스입니다. 저희 앞으로 3개년 계획인데요. 오는 9월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잠깐 왔는데 이만한 성과가 있었고요. 제가 원래 일을 했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4년 차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B2B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6월 말 클로징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디벨로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디벨로퍼라는 존재는 이 산업에서 건설 혹은 부동산 개발 업계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용역을 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벨로퍼가 반드시 써야 하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 업계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를 담을 수 있는 B2B 마켓플레이스로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모든 수요급 관계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합리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협력업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팀은 건축 혹은 건설 산업에서 굉장히 찾기 힘든 이 조합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건축, AI,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인 저의 역할은 디자인의 문제를 수학과 알고리즘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수학 박사이자 인공지능 개발자인 정가희 CTO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이학 씨는 건축과 컴퓨터공학을 동시에 전공한 개발자로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사실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스페이스 워크의 1세대 개발자 2명 중에 1명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발표가 좀 빨리 끝났는데요. 저희의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앞으로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성 극대화라는 문제를 여태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왔는데 저희 제너레인만이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영역을 바꿔나갈 제너레이트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너레이트 주식회사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동산 쪽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부동산 개발의 그 사업 검토 시 필요한 설계안을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11개월간 평균 12.2% 수익률을 낸 게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다양한 질문들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선 전문 투자자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럼 대표님 제가 하나만 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안 생성하실 때 좀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요 변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걸 최적화하는 걸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런 좀 메커니즘 같은 네. 거를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형태를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사실 거의 동시에 그 내부에 어떻게 평면을 만들까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조건을 먼저 전부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사실 핵심은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갖게 되면 사실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1층부터 10층이 가격이 다릅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향이 남향이면 높고 조망이 좋으면 높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우리 기존의 방식은 사실은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디벨로퍼랑 건축사랑 일을 합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고 이 땅의 평당가가 얼마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서 자기네 매출이 얼마가 되겠다라고 거의 끝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분양을 할 때는 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상 실거래가에서 그것이 차이가 나고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바로 임대 마켓 레이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분양이라는 약간 레이어가 있지 않고 바로 적용이 돼서 훨씬 더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게 필요한 이유는 도심에 서울의 한복판에 중심이 한다. 그럼 사실 분양성을 걱정할 필요가 조금 없습니다. 물론 디벨로퍼는 그
분양가를 최고로 높게 해도 분양이 되겠거니라는 그런 목표로 하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조금만 변두리로 조금씩 나가게 되면 이 분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냐, 실거래가랑 이 분양가랑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술이 가격을 입히는 기술이 핵심이고 그렇게 형태적 물리적인 조건에 다양한 가격을 입히게 되면 저희 100만 건 이상 사실은 만들게 되고 외부로는 저희가 5만 건 이하만 웹상의 그 한계점 때문에 5만 건 이하만 제공을 해서 그 중에서 최고 추천안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조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여기 용적률이 얼마가 높으냐 혹은 세대수는 얼마를 하고 싶은가 혹은 상품 구성 평형대별로 몇 세대 몇 세대를 하고 싶은가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초기 설계에 다뤄야 하는 모든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열정이 느껴져서 저도 약간 좋았던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그러면 이 정도에서 네, 그 김민준 심사위원님께 마이크 혹시. 네. 그 요즘 AI 솔루션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 각각의 그 대지에 맞는 최적의 건물 형태나 내부 평면을 만들어내는 솔루션인데 그러다 보면 최적의 수익률만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건물 디자인이 나오거나 평면 구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건물에서는 디자인적으로 그냥 사실 비효율적이어도 디자인적으로 더 아름답고 예뻐서 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뭐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건축 디자인만 쭉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 디즈니 콘서트홀이라든지 빌바오 구겐하임이라든지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98%의 건축물은 건축이 아니고 그냥 빌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건물은 그냥 빌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건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수치적인 것을 좀 간과하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건물들은 사실은 우리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미학적인 측면은 오히려 이런 외장재라든지 뭐 내장재라든지 인테리어적인 측면 마감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이 수치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질문을 해주신 건물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일단은 그 디벨로퍼 프로젝트로 말씀을 예로 드리면은 이 땅 만약에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량진의 어떤 프로젝트는 여기는 이제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하고 또 뭐 한남동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잣집의 자제분들 그래서 약간 오피스텔 조금 중규모 오피스텔 이런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풋 요구값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 구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디자인 자체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적인 요인 외에도 건물 위치에 따라서 주변 건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조망, 향 등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럼 모든 변수들 때문에 거의 똑같은 건물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피칭 기업입니다. 오프그리드와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 다목적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이레드입니다. 네,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레드의 정병국입니다. 예, 저희 제품 이름은 닷그리드 600입니다. 이 이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닷은 여러분이 아실 때 점을 말하고요. 그리드는 흔히 그 전력망을 표현합니다. 즉 점처럼 작은 전력망, 국지적인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제품은 이게 저희 제품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로 레드닷 출품해서 디자인상을 수상했고요. 자, 그럼 이 제품을 왜 제가 필요로 개발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인구를 한번 전력망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한 78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70억 명의 인구는 지금 저희가 있는 것처럼 어떤 전기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또 10만 명 정도는 불안전한 전력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긴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 8억 명은 전혀 전력망이 없는, 10억 명은 죄송합니다. 10억 명 전력망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는 그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이고요. 즉,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다목적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저희 제품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이라든가 생산활동, 그리고 상업활동, 교육, 그 여가활동에 이러한 그 활동을 위한 그 소규모 전력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력 공급 측면인데 저희 제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한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력 공급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그 출력 단자가 있어가지고 12V, 24V, 12V, 5V의 그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용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 포트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태양광 시스템 중에 하나가 태양광 가로등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 등을 연결하기만 하면 특별한 조작이 없어도 일출과 일몰에 따라서 조명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V 모바일 급속 충전 기능은 요즘 모바일 기기들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건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런 쪽에서 최초에 보급된 것들이 이런 소형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고속 충전할 수 있는 그 포트입니다. 전기 생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그 스타터 팩과 익스펜션 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격 저항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쓰다가 발전량이 더 증가시키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MC4 커넥터가 두 세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W 패널을 사용하다가 더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태양광 패널 연결할 수 있고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60W 패널이 아닌 120W 패널을 두 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 충전 기능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한 전력망의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정전이 발생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항상 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는 AC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단 AC 충전과 태양광 패널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AC 충전은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량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충전량입니다. 나는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메인 시스템이 있고요. 배터리팩이 있고 추가 배터리팩. 추가 배터리팩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 저장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은 그 아웃도어를 대상으로 제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 브로드카스트를 사용해서 그 설치하고자 하는 한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수직면이라든가 수평면 등주에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증들을 다 획득을 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IP66. IP66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강한 파도에 노출돼도 제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 그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내풍압 시험, 이거는 시속으로 한 사람은 시속 180km입니다. 시속 180km에 태풍이 불어도 저희 제품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UN38.3과 MSDS는 이것이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운송을 위해서는 국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안전하게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드닷,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그 디자인 등록을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제품의 그 경량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들은 주로 SHS라고 불리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들입니다. 큰 요소들만 말씀드리겠는데 확장성,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화 시켜가지고 배터리팩과 패널을 확장할 수 있지만 기존 제품보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패널도 주어진 패널로 쓰게 되어 있고요. 충전 확장도 마찬가지고 범용성, 좀 상당히 높은 방전을 하고요. 사용 환경은 저는 기본적으로 옥내나 옥에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SHS, 솔람 시스템이기 때문에 패널은 비록 밖에다 설치한다고 하지만은 본체는 실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이 있고요. 가격 면에서는 제가 한 $1,600 정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약간은 높은 제품도 있지만은 어떤 기능에 비해서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양산을 통해서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경쟁력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아마 일회용 유료 발전기라든가 휴대용 전원 공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 태양광 가로등을 쉽게 표현하면은 저희 제품을 가지고 60W 태양광 가로등을 만든다고 하면은 60%의 수준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다기능용 시스템. 저희 제품에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등산로에다가 등도 달고요. 또 구청에서 거기 CCTV도 필요하다. 등산객 핸드폰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말씀드리면 아마도 저희한테는 이 시장이 되게 생소한 시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전력 사정이 풍부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OGS라고도 표현합니다. 오프그리드 솔라 시스템 시장. 간략해 보면은 현재 시장 20조 원 규모 되고요. 성장률은 30%.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성장 동력은 SHS라는 것들이 성장 동력입니다. 피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피코는 아주 조그만 그 태양광 랜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보급은 많이 되어 있지만은 그쪽보다는 가정용 SHS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숨이 좀 벅차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예. 그리고 제품 사용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안전한 전력망과 전력망이 없는 지역의 18억 명의 인구 중에서 약 4억 2천만 명이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쪽의 특징인데요. 그 티어 1, 제로부터 1, 2로 구분해 보면은 티어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용량의 시스템들을 쓰는데 현재는 미미하지만 점점 이쪽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펄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 태양광 시스템을 가정용뿐만 아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다 활용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 분야라든가 산업, 상업, 그리고 공공 분야 이런 쪽에 태양광 제가 소형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코비드 덕분에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온라인 위즈 매칭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과 지금 한 60여 명 정도의 바이어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또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은 알리바바 입점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코리아도 입점했고 고비즈 코리아 입점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쪽에 이제 온라인 쪽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가 향후 1년간 해외 쪽에 10억, 국내는 5억 5천 총 16억 매출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금 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지금 4억 정도입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는 제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제가 아까 제 가격이 1,600불이라고 했는데 더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품 기능이 좋아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만큼 강한 경쟁력은 없습니다. 더 경쟁력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팀은 저하고 현재로서는 연구원 그 2명 탄출한 팀입니다. 그 추가로 팀원들을 충원할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스크를 뚫고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 수요에 따라서 발전량이랑 충전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고, 다양한 5개 환경에서 오프그리드 환경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제품 재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셔서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광으로 했을 때 뭐 충전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 검토를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결국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충전 설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뭐 충전하러 이렇게 멀리 이동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뭐 그 배터리처럼 외장의 배터리처럼 전기차 충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선진국 시장도 오히려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일단 전기차, 저희 제품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은 대해서는 충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출력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전하기 어렵고요. 그 제품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최대 충전할 수 있는 그 연결 가능한 패널은 120W 패널 2대까지 240W입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10A 하니까 200W 패널 2장 400W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제가 제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240W까지 120W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제가 제품 브로셔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스펙은 이것이 팩 하나가 512W 리튬 이산철 배터리입니다.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1024Wh의 배터리 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 패널이 최대 240W밖에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더 연결해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512W 패널 그리고 이게 만약에 60W 패널을 연결한다 그러면 10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트리클 충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전력이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조금 들어가다가 또 꽉 차면은 CCCV 모드로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저희보다 그 태양광 발전 환경이 좋은 베트남이나 인도, 아프리카 쪽은 10시간이 아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공해가 심하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패널과 배터리를 분리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면 다른 테크니컬한 어떤 그 기술이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걸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아주 여기다 묻혀놨는데요. 여기서 발전량 확장과 충전량 확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을 두 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배터리 팩을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 사실 그 이면에는 기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광 패널이 예를 들어서 그 패널을 요즘 MPPT 기술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 MPPT 기술을 듀얼 MPPT 처리를 합니다. 즉 패널을 두 개를 연결하고 상이한 각도로 패널을 둔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패널에 최대한 그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두 개의 패널을 형식적으로만 두 개를 꽂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꽂더라도 최대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배터리하고 또 AC 충전과 같이 되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 충전과 이것이 차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AC 연결됐을 때. 그리고 배터리를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연결했을 때도 이것도 그 기술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배터리 보면 요거만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보통 배터리를 상이한 SOC 한쪽 배터리는 꽉 차 있고 하나는 덜 차 있는 배터리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배터리 간의 밸런싱을 하면서. 근데 저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이레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이레드의 태양광 가로등을 강남 테헤란로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혹은 뭐 인도 아프리카의 오지에서도 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세 번째 피칭 기업은 DB 암호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기술 파트너사로도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구독제 형태 Security as a Service로 제공하는 스파이스웨어의 김근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능형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서비스 플랫폼 스파이스웨어 사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쓰고 계시는 그런 혁신 서비스들의 밑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이런 혁신 서비스들을 하는 클라우드로 전환한 기업이나 도입한 기업들은 보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66%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파이스웨어 대표 김근진입니다. 저는 솔루션 미들웨어, 암호화, 보안, 클라우드 분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전문으로 지난 20년간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환경의 격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격변이 있을 때마다 보안 솔루션들은 항상 필요했고요. 그때 나온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들이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웨어는 클라우드에 설치할 수 없거나 생산성이 없는 기존 DB 암호화 솔루션의 방식을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자동으로 소스 수정 없이 할 수 있는 새로운 DB 암호화 방식, 노코드 기반의 암복화 솔루션 스파이스웨어를 출시해서 클라우드 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타 솔루션 구축 또는 자체 개발할 때 평균 60일 이상 걸리는 보안 솔루션의 구축 기간을 평균 1일 이내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해서 신속한 적용과 도입 비용의 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최초의 LGU 플러스에 적용해서 보안 취약점과 그리고 SQL 인젝션 방어, 그리고 DB를 완전히 자동으로 암복화하고 자동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서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구독형 보안 서비스로 출시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독형 보안 서비스 제품 스파이스웨어 클라우드를 출시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의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즘 데이터 3법 통과 이후로 중요해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부터 개인정보가 파기될 때까지의 모든 도구들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시장의 규모는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는 매우 큰 시장이고요. 저희는 2023년까지 미국, 유럽,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0.5%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DRM 및 웹방화벽, 기획개발 20년 이상의 경력 보안 전문가, 그리고 암호화 보안 솔루션 분야의 기술 전문가,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인사와 재무를 전문을 하고 있는 임원, 그리고 전략기획, 글로벌 신사업 분야에서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기획 전문가까지 뭉쳐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보안, 개발, 마케팅, 보안 인증, 영업 분야의 전문가 총 20명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온프리미스 사용 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스파이스웨어 온 엔터프라이즈 제품과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스파이스웨어 온 클라우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스웨어 클라우드 제품은 시간 종량 요금 단위로 과금되는 제품으로 현재 클라우드 마켓에 출시해서 클라우드 마켓에서 손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스파이스웨어 온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저희 그 다이렉트 세일즈나 그리고 파트너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스파이스웨어 클라우드의 그 수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스파이스웨어를 고객이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설치하고 이를 시간 종량 과금으로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월 단위로 정산받는 수익 구조 모델인데요. 저희는 2,500개 이상의 와스에 저희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와스 하나당 월 570불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2023년까지 $70 밀리언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를 통해서 권리 확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 유럽과 미국에도 동시에 출원해서 글로벌에서 저희 제품이 확산할 수 있는 준비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ISO 27001을 포함하여 국제 보안 인증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우수정보보호 제품 지정, 그리고 나이파의 클라우드 품질 성능 인증, 그리고 GS 1등급 등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국내 1위 보안기업 안랩, 그리고 기술회사에 투자하는 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신한캐피탈 신한금융그룹, 그리고 하나은행, 그리고 스파크랩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저희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아마존의 셀렉트 테크놀로지 파트너사로 등록되어 있고요. 현재 아마존이 서비스하고 있는 완전 자율 관리형 DB, RDS와 그리고 EC2 설치형 DB를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벤더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으로부터 기술은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시작으로 네이버와 코스콘 클라우드, 그리고 SKT OGX 마켓에도 동시 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이제 구글이나 MS로도 저희 제품을 속속 진출해서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더라도 보안만큼은 스파이서의 하나의 UX로 사용하기 가능한 러닝 커브를 줄이는 보안 제품으로 이제 도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리즈 A 펀딩을 시작했고요. 한화로는 한 50억 원 정도 규모로 펀딩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Q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모집하는 금액은 저희 이제 그 기술 인력, 그리고 이제 R&D에 투자하고, 그리고 세일즈 부분의 마케팅 촉판 용도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에는 아직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솔루션을 가진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AI를 적용해서 완전 자동화로 클라우드의 보안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에 특화된 보안 서비스 스파이스웨어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질문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좀 원리나 뭐 어떤 그 독창성, 뭐 차별성 이런 부분들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모토는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딩 작업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자동화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고객께서 직접 보안을 위해서 코딩을 변경하거나 혹은 뭐 설정이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설정해 주거나 그걸 이상 징후들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뭐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이 클라우드 뭐 구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하는 모델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또 말씀하신 걸로는 아까 제가 기억하기에 타사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구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각 회사별로 이제 맞춤이 들어가야 되는 그거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설치되는 환경에서 고객의 시스템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저희 시스템과 접속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객별로 다른 웹 서비스들을 저희가 자동 분석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또 저희가 보호해야 된다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것 기반으로 고객이 간편하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 경우에는 코딩을 변경하고 보안 소스 코드를 이제 삽입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스 코드 변경 없이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 돈을 받는 구독형 모델로 출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해당 분야에 뭐 전문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클라우드 전환이 좀 어려웠던 기존 DB 암호화를
이런 저처럼 코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코드 기반의 필터 방식으로 개선해서 전 공정이 좀 자동화된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의 이제 마지막 피칭 기업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가상 전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이터워킹입니다. 박성규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제2회 무역협회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1위를 했던 데이터킹 박성규 대표입니다. 저희는 그 무역협회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죠. 지금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쓰고 이런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메타버스에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뭐 AR이 있고, 라이프로깅이 있고, 미러 월드가 있고, 버추얼 월드가 있습니다. 저희 쪽은 4번째 버추얼 월드 쪽에 들어가는 솔루션입니다. 무역협회에 코엑스가 있는 이유는 B2B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마케팅 쪽으로 연결해 줄 거냐? 온라인 전시 활동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저희 솔루션이고요. 다른 회사와 달리 저희들은 지난 4년 동안 3D 엔진을 개발을 해왔고 출시를 했습니다. 3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들이 가상 전시를 직접 프레임워크 상에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우리가 기업에 필요한 부분은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이어를 만나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도와주는 마케팅에 대한 솔루션이죠. 기존까지 이런 솔루션은 주문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다면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기업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저희 엑스콘이 작년에 출시를 하고 세계 거래선에 1억 7천의 이미 매출을 검증했고, 왼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러 월드 쪽에 이 사업을 지난 4년 동안 해와서 실제 매출이 있고요. 저희들은 올해 메타버스를 통해서 프리 A 단계 15억 투자 유치를 7월까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0억 목표를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한국벤처에서 28배 밸류로 초기 투자를 받았습니다. 플랫폼에는 총 4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가 맨 왼쪽에 1.0 버전이 있고요. 금년도에 출시한 게 3.0 버전에 실제 전시, 지금 밑에 1층에서 고액 전시관을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A타입은 이렇게 엑시비션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전시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고, B타입과 C타입은 각 기업에서 홈페이지 상에 버추얼 쇼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죠. 거기서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D타입은 이제 뮤지엄 쪽에서 간단한 전시, 특히 작년부터 건축학과라든지 미술 관련된 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못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이라도 어떻게든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 졸업작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D타입 솔루션을 출시했고요. A타입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워크가 제공되고 거기에 전시를 좀 만드는 형태고요. 자세한 사항은 바로 뒤에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 국내 제약 기업들,
국내 기계 기업들에서 이미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해외 시장에 런칭을 했고요. 안에서 기본적인 회사의 홍보사항, 비디오 상영, 그다음에 줌을 통한 해외 바이어의 미팅, 그 제품을 3D로 돌려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3D 카탈로그 형태의 솔루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입은 오른쪽에 있는 그 박물관, 미술관 전시 부분을 버추얼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온라인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데이터들이 생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이어들이 우리 솔루션에 더 관심이 더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거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과 매칭에 대한 시스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클릭 좀 해주세요. 전기차 안전 관련된 폐허 시장을 4월 달에 제가 우리 솔루션을 이용해서 개방을 했고요. 기존의 2D 전시, 판호 전시가 아니고 워크스루 방식으로 해서 전시장을 클릭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각 전시 부스를 방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플랫폼상에서 웹과 모바일, VR상에서 동시에 다 구용되는 솔루션이고요. 안에서 각 부스의 담당자 연락처, 동영상 상영, 판넬 이미지 부분들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런 솔루션을 외주에 맡겼다 그러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솔루션,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배포해서 전시를 했죠. 다음 파일로 넘어주시죠. 이것도 하나 클릭. 현대 코어 모션, 이 회사는 지게차에 들어간 MCV 그 엔진을 만드는, 모터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현대 코어 모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오른쪽에 버추얼 쇼룸관이라고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붙어 있느냐? 거기에 이 제품을 MCV를 누르면 그 제품을 3D로 바이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보시면 그 영어와 중국어로도 제품에 대한 나레이션 부분들이 다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다시 파워포인트로.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저희는 작년에도 BDM 바우처 선정해서 활발하게 매출하고 있고요. 제품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들어가는 마켓은 저희 프레임워크가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 이유, 그거는 자기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윅스나 워드프레스처럼 우리 버추얼 쇼룸 프레임워크를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저희 시장 목표고요. 크게는 이벤트 매니지먼트 EMS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넥스트 AR과 캐나다의 V페어 이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넥스트 AR은 뭐 아시다시피 애플에 최근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 지난 오른쪽은 그 3D 쪽에 엔지니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빅데이터를 전공을 했고요. 5년간 데이터 사이언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각 분야의 게임 엔진에 최소 3년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12명의 인력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은 저희가 코스닥에 올라갈 수 있는 T3를 작년에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상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국내에 있는 그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 고객사가 들어와 있고요. 투자 플랜은 보시다시피 벤처 투자에서 12월에 28배 밸류로 12월 달에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 단계 스텝 5 단계 프리 A 단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IR을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00억 단위에서 A 단계 클로징을 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질문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없으시면 그럼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아까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A 타입을 원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어떤 A 타입을 사용했던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새로운 고객한테 큐레이팅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큐레이팅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360xcon.com에 들어가시면 지금 사이트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다 있고요. 이 전시관을 오픈하게 되면 온라인 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와서 이제 이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정보를 클릭할 경우에 그 데이터 부분들을 운영자들한테 또 그 기업들에게 바로 제공해 주는 거지 다른 앞에 있던 사례의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 몇 번 여기 관심이 가졌다.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결해서 저희는 B2B 마케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 거죠. 온라인 프레임워크. 현재까지는 이런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2D 상태의 캐나다, V페어, 그리고 홍콩의 이벤트 엑스트라라고 해서 그 솔루션 가지고 강남의 그 뭐 의료 전신과 한번 2D 상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는 3D의 워크스루 형태, 완전한 메타버스 형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들으면서 약간 요즘에 핫한 메타버스도 좀 보이고 약간 미래에 와 있는 듯한 특히 3D 카탈로그 보면서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피칭 기업은요, AI 분석 기반 해양물류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벤티지 주식 회사입니다. 송형진 대표님을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벤티지 대표이사 송형진입니다. 저희 시벤티지는 빅데이터 AI 기반의 핵심적인 해운 정보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저희는 해양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저희 주요 경영진은 데이터 분석, 물류 시스템 개발, 사업 컨설팅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동량의 약 90%를 해양 물류가 차지합니다.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정시율로 물류 서플라이 체인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확실한 도착 시간으로 인한 문제에서 포워드의 경우 직원들이 대하주 서비스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며 터미널은 이용률이 60%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 세계 화주는 최선료로 약 56억 불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벤티지 마리타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PTA, 즉 실제 도착 시간의 예측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ETA, 즉 선사가 경험에 기반으로 단순 계산한 것과 달리 저희 PTA, Predicted Time of Arrival은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PTA 정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산항과 미국에 있는 사바나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선을 위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PTA는 선사가 제공하는 스케줄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ATA, 즉 실제 선박 도착 시간은 ETA에 비교해서 51.3 시간의 편차가 나는 반면에 저희 PTA는 12.5의 평균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PTA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독자적으로 해상 운송 네트워크, 즉 마리타임 트래픽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MTA는 과거 10년간의 선박 위치 데이터, 선정 사이즈별 이동 궤적 분석,
구간별 속도, 과거 기상 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밀한 NTM 그리고 PTM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저희가 주요 해상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과거 12년간의 선박 위치 데이터인 AIS 데이터를 갖고 있고 4년간의 해상 기상 데이터, 물리 데이터, 항구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실시간 쌓는 데이터로 인해서 저희 시스템은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에게 3가지 상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SB 컨테이너입니다. SB 컨테이너의 주요 타겟은 포워드 화주입니다. 저희 PTA 기반으로 카고 트래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위 포워드인 현대그로비스가 대표적인 고객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실시간 화면입니다. 고객이 BL 데이터를 집어넣고 클릭을 하면은 화물의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 구간을 보여주고 특히 기항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도 실시간으로 다음 기항지에 대해서 예측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B 벌크 탱커입니다. 주요 고객은 화주 브로커 차타로고요. 이들에게 최손료 절감과 재고 리스크 관리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포스코, LS, 니코, 동제련 등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철강석 출항인 호주의 포트 헤들랜드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은 그 선박이 대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대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 그다음 평균 선적 시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미래 시점에서 얼만큼 많은 선박들이 기다려야 되는지 예측 정보를 줘서 최선료 절감,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SB 포트 터미널입니다. 저희 주요 고객은 항구 운용사, 터미널 운용사, 예인선, 노선사 등이 있고요. 이들에게 손쉬운 선석 관리와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여수에 있는 항만 운영 요체 마린 그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린 그로리에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화면입니다. 2개의 선석에 PTA 기반으로 선석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석의 잘못된 배정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알람을 띄워서 실시간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건 비스포크 서비스인데요. 언프로미스로 고객 시스템 내에 저희 플랫폼을 제공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SaaS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API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 있고요. 이 장표는 저희가 시장에 제공되는 가치를 표현해 줍니다. 저희는 고객이 불확실한 선박 도착 시간, 늦은 대응으로 인한 과다 비용, 실시간 정보의 부재, 가시성 부족 같은 문제점을 저희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PTA, 포트 인사이트,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고객이 완벽한 가시성, 선제적 관리, 운영 계획 최적화라는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물류 솔루션 기업들은 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선박을 트래킹하는 쪽과 그 다음에 화물 위주로 트래킹하는 쪽입니다. 저희는 그런 단순 트래킹을 넘어서 예측 정보와 분석 정보를 제공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 비저빌리티를 완성할 것이고 차후에는 물동량 예측,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등을 계속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세 가지 단계 개발이 끝나면 2026년 정도에는 연매출 약 1억 불, 133%의 연평균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 시장은 약 6조 5천억 불에 달하면서 연평균 4.7%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류 솔루션 시장은 약 45억 불의 연평균 7%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트너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 50%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시장의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점입니다. 저희는 현재 대기업인 현대그로비스, 포스코 등의 고객뿐 아니라 정부기관인 해양경찰청 같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현재 고객과의 계약 경신률이 100%에 달합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 런치와 상품의 고도화로 어카운트별 매출액을 계속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예를 들자면은 올해 작년 대비 약 80% 이상의 매출을 신규 서비스 제공으로 이룰 것이며 내년에도 서비스 고도화로 50%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2000년도의 주요 IR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해양 관련 스타트업 대인 피어 71에 참가해서 스마트 포트 챌린지라는 챌린지에 참가해서 전 세계 기업 중 8개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리즈 A 펀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약 4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중에 50%는 개발비, 30%는 세일즈 마케팅 비용, 특히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에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2024년도에 3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2차례 펀딩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16명의 키 파트너들이 해양물류 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물류 산업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정보의 부재에 있습니다. 저희 시벤티즈는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박 도착 예측 PTA를 바탕으로 자원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운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과다한 유리 소비를 줄여서 친환경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벤티지 주식회사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해양 빅데이터와 AI 분석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도착 시간 예측 서비스 PTA라고 하셨는데요. 기존 ETA와 다른 실시간 항해 정보 그리고 최적의 항로 찾기 서비스까지 다 가능하다는 점이 좀 이 발표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벤티지 주식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래 경력이 보니까 세슬라이트 관련된 것들을 오래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취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킹을 위성 정보를 통해 가시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기존의 AIS처럼 데이터들 가져온 걸 갖다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좀 더 가까운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실시간 정보를 가져온다 그러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위성마다 또 다른 정보들을 다 받아와야 돼서 사실 사용료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전체적인 통합 물류까지 다 끝까지 가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물류하고 연결되는 솔루션을 넘어서서 사실 선주로서의 역할들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갑자기
갑자기 확 뒤로 넘어가 버려서 그에 대한 로드맵이 따로 있으신 건지에 대한 사항을 좀 예,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저희 그 AIS 유성 AIS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 분석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MTN을 만들고 그 우리 라우팅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항상 예측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용 문제는 저희가 지금 미국에 저에게 주로 쓰는 위성 서비스가 미국의 오브콤을 주로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파이어라는 그 위성 서비스도 저희들이 더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분명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브콤 미국과의 지난 20년간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전체 그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 비저빌리티를 완성하겠다는 게 저희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들 쪼개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저희 서비스 같은 거를 아무도 지난 300년 넘는 이 해운 물류의 역사에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그 섹터들마다 자기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저기 미국에서도 이니셔티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IMO 기반으로 해서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공유입니다. 저희도 지금 실제로 국내에 있는 주요 항만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쪽 데이터, 우리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아무도 못한 일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발짝부터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항구 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서류 데이터, 그 다음에 항구 밖에서 인랜드 트랜스포테이션까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벤티지 주식회사의 질의응답 잘 들어보았습니다. 국제 해상물류 시장에서 넘버원 PTA 솔루션이 되는 시벤티지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6번째 피칭 기업은요, 100만 배 이상 빠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 V메모리입니다. 기존보다 20에서 30% 정도의 높은 효율의 차세대 고체 냉각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V메모리의 이종수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V메모리 대표 이종수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오늘 이제 V데이인데 저희들 V를 쓰고 있습니다. 예, VET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만 배 빠른 그 반도체 메모리 쪽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친환경 열전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친환경 고효율 열전 반도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ESG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의 문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가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생에너지, 이제 탄소 중립 기술에서의 한 몫을 담당할 기술인데요. 그 말 그대로 열을 전기로 바꾸고 또는 전기를 열로 바꿀 수 있는 열 전기 에너지 변환 소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열전 발전과하고 열전 냉각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전 발전은 이제 온도 차가 있는 경우 이제 뜨거운 곳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면 온도 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이용해서 자동차 폐열 발전이라든가 산업 폐열, 그리고 여러 가지 태양광 연료전지 병합 발전, 그리고 그 오랫동안 이제 나사에서 우주 탐사선 쪽에서는 계속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열전 냉각은 이제 반대로 그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은 전자가 움직일 텐데 그 전자가 움직일 때 그냥 전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열도 수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수송에 의해 가지고 이제 뜨거운 쪽에 있는 거를 차가운 쪽으로, 그러니까 열을 이제 수송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흡열 쪽 흡열 쪽 하는 쪽을 냉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식 냉각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미세 냉각이라든가 이제 와인셀러라든가 그 소규모 냉각, 이제 그런 자동차 냉난방 공조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센서 이제 그쪽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열전 발전 같은 경우에는 폐열을 전기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고요. 그 열전 냉각은 그 반도체 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순간 냉각 발열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른 응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0.5도 정도의 그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밀한 온도가 제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소음, 무진동 방식의 이제 그 냉각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네들은 또 이제 컴프레서에 냉동 그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죠. 지금 열전 그 반도체 시장을 이제 그 조사한 거를 보면은 그 40억 정도에서 이제 그 70억 정도까지 이제 61%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전 냉각의 그 냉각 분야만 한정시켜서 보면은 뭐 와인셀러라든가 화장품 냉장고라든가 이제 소규모 조그만 냉장고 같은 쪽에 그 국내에는 한 연 2조 원 정도가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 열전 성능이 열전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커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성능이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냉각 방식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열전 성능의 그 지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G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GT 값이 1.4에서 1.5 정도가 되면은 시장 규모는 10배 정도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열전 소재 같은 경우에는 GT 1.0 정도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VET, 이제 VET 소재는 그 N타입, P타입의 평균 열전 성능이 1.3 정도로서 30% 정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 그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그 0.3이라고 하는 그 성능 지수 차이에 의해서 보면은요. 그 기존에 이제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 냉각 소비 전력이 반 정도 이제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인셀러에 이거를 적용을 시켰을 때 그 냉각 시간이 기존 거보다 이제 그 그러니까 2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냉각 소요 시간이 50% 절감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효율을 통해서 빠른 냉각 속도 그리고 전력 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저희 소재가 이제 런칭이 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 소재의 제작 공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소재를 합성을 하고요. 이제 고온에서 합성을 하고 그 합성된 소재를 이제 분쇄를 해서 분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말을 이제 소결체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소결체로 만들고 그걸 잘라가지고 열전 소자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그리고 그 소자를 접합시켜가지고 열전 소자가 이제 되는데 그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3번의 그 소결체 그리고 6번의 열전 소자 이제 그것이 각각의 그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소결체를 기존의 열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결체를 우리가 납품을 하면 되고요. 그 시스템 쪽에서는 열전 소자를 우리가 납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전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열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곳이 발전 재료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 냉각 쪽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응용 분야는 크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냉난방 공조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센서 이런 쪽에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 분야를 이제 쓰는 그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가 됐을 때 그 파급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현재 기술은 저희들의 N타입하고 P타입이 기존 1.0 정도 수준에서 훨씬 더 뛰어넘는 GT 1.3 소재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 열전 발전 쪽 같은 경우도 N타입, P타입의 평균 GT가 2.1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높은 GT 값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특허로 다 특허로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를 통한 그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량 생산 구축을 통해서 실제 그 직접 생산, 제조 설비를 통해서 납품하는 구조, 그 두 가지 사업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중기적으로 보면은 소형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냉난방이라든가 에너지 하비스팅, 웨어러블 기기 이제 그런 쪽에 API 개발을 할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그 높은 성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기존 열전 협회를 통해서 이제 그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열전 협회라든가 아니면은 학계나 이제 그 열전 관련돼 있는 기업들과 이제 컨소시엄을 그 커넥션을 잘 활용을 해서 전략적인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저희들이 높은 성능을 이제 론칭 시켰을 때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목표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도전적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결체 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결체 시장은 기존 열전 소재, 열전 모듈 제작 업체에다가 이제 할 건데, 첫 해에는 한 5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 처음에 이제 런칭을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을 때는 5년 내에 좀 큰 규모긴 하지만은 7천억 정도의 그 매출 규모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점유율을 39%로 잡았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 회사는 그 R&D 프로젝트, 이제 팁스나 이제 그 R&D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새로 개발되어 있는 높은 고성능의 소재를 그 OEM 생산이라든가 이제 소량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러한 생산 라인을 이제 깔고, 그 생산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을 내년부터 올리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료 수익이 이제 3년 차부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매출 전략은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해 나가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크게 해 나간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투자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저희들은 GT 1.3이라고 하는 기존 소재 대비 30% 정도 높은 그 열전 성능, 그리고 2배 정도가 빠른 냉각 속도, 그리고 전력 저감, 이제 이러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GT 2.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지금까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 성능 향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기업들의 잠재 고객들이 그 형성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2.5년 내에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5년까지 7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개 회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2018년에 V메모리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회사로 처음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2020년 작년에 이제 그 열전 반도체가, 저희들은 이제 경희대 교수로 있는데요. 그 경희대 교수로서 이제 열전 반도체를 그 최고 성능을 개발하고 작년에 이 회사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종혁 교수님이 이제 저기 CTO로 계시고요. 이제 메모리 쪽 기술을 갖고 계시고, 그쪽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창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열전 반도체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같이 이 V메모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손종환 CTO, 그리고 경희대에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김우희 교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대학에 있는 연구원들,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사명과 가장 잘 어울리는 V메모리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ZT 1.3 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 기존 반도체 대비 효율이 30% 개선이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열전 모듈 쪽에서도 혹시 그 V메모리와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신기술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개발 현황이나 경쟁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설명 주시지 않았지만 그 이 4세대 메모리 반도체 V메모리 쪽과 이 부분은 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쪽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회사에서의 어떤 뭐 집중이라든지 어떤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열전 모듈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어쨌든 일본과 미국의 합작 회사인 페로텍이 주로 50% 이상의 시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페로텍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그쪽도 이제 굉장히 기술 개발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능이 이제 그쪽 기술 대비 이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페로텍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페로텍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 보면은 이제 고마쭈, 일본의 고마쭈가 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마쭈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모듈 하나 가격이. 한 2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러고, 저희들은 소재 성능 측면에서도 그러고, 두 회사보다도 앞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랑 이제 열전 반도체랑 사실은 약간 코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회사에 같이 조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메모리 쪽은 어떻게 보면 이게 대기업 사업이거든요. 대기업 사업이고 이제 롱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술 개발 위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과 이제 특허를 확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차세대 메모리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외국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쪽이랑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이 특허를 통한 기술료 수입 이제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쪽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롱텀으로 가져가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열전 반도체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열전 반도체는 이제 중소기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인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이제 단기적인 성과를 통해서 저희들 회사를 이제 성장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메모리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큰 시장을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노래 부르는 거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희 다음 번째 피칭할 기업은요, 로봇 관절을 이용한 춤추는 조명 스피커 브랜드 파티어의 제조, 유통을 하고 있는 조명 음향기기 전문 기업 RNS입니다. 김준성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NS 대표 김준성입니다. 저희 제품 파티어, 로봇 관절을 이용한 춤추는 조명 스피커 및 한 손에 들어오는 노래방 파티어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티를 좋아하십니까? 저희는 파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열곤 하는데, 그때 미러볼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판되는 제품 중에는 클럽, 공연장 같은 스피커나 조명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노래방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보유 역량을 이용해서 로봇 관절을 이용하여 음악을 통한 다이나믹한 조명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휴대용 스피커를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럽이나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우울, 그런 현상을 겪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이용하여 테라피 조명과 힐링 음악으로 심적 안정을 얻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클럽, 펍을 만들 수 있는 조명 스피커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노래방 마이크로 즐거운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티페어링으로 움직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파티어 스피커입니다.
이축으로 된 무서운 BADC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 시중의 로봇 스피커와 다르게 노이즈가 없어 스피커의 음질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을 채택하여 최근 핸드폰 충전기로 어디서든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음악 동기화가 로봇 간지어가 LED 바디, 미러볼까지 되어 클럽 조명과 같이 매우 화려한 조명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모듈 교체형 조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위기를 쉽게 장착하여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디스코 미러볼입니다. 이와 같이 음악에 맞게 움직이는 로봇팔과 잘 어울리고 파티 분위기에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테라피 무드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무드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6가지 테라피 조명 색상으로 다양한 힐링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스타 무드 등으로 아이들을 위한 조명입니다. 밤하늘에 움직이는 별과 달을 보여주며 잠자기 전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는 장작 무드 등으로 캠핑이나 연인을 위한 조명입니다. 화재 위험이나 연기 없이 텐트에서 좋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아이콘과 컬러 제어 기능으로 디스코볼과 LED 바디가 색상 동기화되어 여러가지 색상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세련된 황금색, 보라색, 흰색도 지원하여 다양한 분위기도 연출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4가지 차별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팔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모듈형 조명을 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 동기화 무빙 라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조명과 음향 기기를 휴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휴대용 장비라서 배터리가 에코 모드로 할 때는 20시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QC 3.0을 이용하여 빠른 충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USB-C 타입으로 조명을 4가지 조명을 바꿔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는 다양한 모듈, 랜턴, 카메라, 가습기, 모기 퇴치기, 핸드폰 충전기와 같이 장치들을 결합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은 조명이 4가지로 되어 있어서 4가지 제품군을 분류하여 3가지 제품군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28만 원, 19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KC 인증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블루투스 시그 인증까지 보유한 상태입니다. 경쟁 제품 비교입니다. JBL 제품은 LED 판넬만 써서 28만 원, 그리고 소니 제품은 테이블형 캠핑용 조명으로 해서 7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차별화 기술을 이용해서 28만 원, 19만 원 사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선 스피커 시장이 약 60조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골고루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인 JBL은 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차별화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제품들은 일반적인 그냥 음질, 그냥 조명, 단지 그걸로 승부를 걸지만 저희는 다양한 차별화 기술로 하여금 전체 시장의 5%를 가져오는 게 목표입니다. 작년 글로벌 판매 실적입니다. 미국 킥스타터, 미국 터치 오브 모던, 일본, 싱가포르를 판매하여 약 6만 3천 부를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하여금 PR, SNS, 그리고 디스플레이 AD, 그리고 비디오 광고, 인플루언서, 검색 키워드 최적화를 이용해서 6월부터 US 아마존과 일본 마쿠아케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케팅으로는 유튜브, 아마존, 마쿠아케 인플루언서와 제품 리뷰, SNS 광고, PPL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허는 국내, 중국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불타는 청춘과 여자친구 걸그룹과 PPL을 진행하였었고 향후적으로는 나 혼자 산다, 카박,
캠핑 관련된 프로그램에 PPL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1월부터 하이마트 대형몰에 10군데 입점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같은 그런 대기업과 콜라보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3년 예상 매출은 1년 차에는 10억 원, 2년 차에는 50억 원, 3년 차는 1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저희는 인원 충원, 그리고 양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약 3억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제품, 한 손에 들어오는 노래방, 파티어 마이크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방영된 나 혼자 산다에서는 이광규가 차 안에서 핸드폰을 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양손으로 휴대폰과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 팔도 아프고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어 탬버린이나 춤을 출 수 있는 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기 위해 고개나 눈이 밑으로 내려가죠. 발성도 안 좋아지고 노래 부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저희 제품군으로 한 손으로 마이크와 휴대폰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합 방법은 마이크 헤드를 풀어서 이와 같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만 타사 장비와 호환이 가능해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경쟁사 제품 비교입니다. 저희 제품은 거리 및 각도 조절로 편안한 시야를 제공하지만 다른 제품, 경쟁사 제품은 마이크 밑에 거치대가 있어서 불편한 시야 및 제공, 심지어 마이크 바디가 휴대폰 화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적인 이 마이크 기울기를 이용하여 마이크 윗부분과 핸드폰 무게의 중심이 골고루 분산되어 마이크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기 좋은 마이크입니다. 저희 시제품은 부스에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와 같이 여든 중반에 할머니도 한 손으로 노래를 부르는 수도 있고 다양한 가족이 즐겁게 노래 파티를 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적으로 야외 홈파티 노래방 시스템화를 스피커, 노래방 마이크로 구축할 예정이고 파티어 스피커는 카메라 모듈을 이용해서 AI 셋탑박스 스피커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의 창의력, 개발 능력과 저희 CMO의 해외 마케팅 및 영업 능력으로 큰 시너지를 만들고 있고 저희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는 중국 쪽에 포진되어 있어서 제품화 및 제조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제품 파티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RNS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로봇 관절이 장착된 현란한 조명 퍼포먼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공간이든 화려하고 멋진 빛으로 채워주는 블루투스 음향기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RNS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대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소비자로서 한강에 어떤 무선 스피커를 들고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 음량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JBL 아까 289,000원짜리 어떤 모델이랑 지금 현재 파티어 네. 맞나요? 어떤 음량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혹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지금 인플루언서한테 리뷰 영상을 경쟁 제품과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음향 엔지니어와 음향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 그 전문가들하고 그 경쟁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음질은 더 좋고 음량은 준수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궁금하시면 한번 부스로 오셔서 음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면서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주성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마존에서 쿠팡에서 탑셀러 리스트에서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이 좀 피곤하시죠? 이제 한 기업만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피칭 기업은 기존 인증 수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보안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통신이 없는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생성된 코드만으로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보유한 센스톤입니다. 이상휘 부장님을 발표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스톤의 이상휘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장에 표준화된 기술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장에 마주한 기술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원천 기술로 개발한 신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산소처럼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센스톤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센스톤은 201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인증 시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최종적인 제품으로 저희가 시장에 공급을 했다면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장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를 좀 파악하게 되었고요. 그와에 기반해서 저희가 원천 기술인 OTAC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좀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저희가 영국 정부 초청을 받아서 영국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100% 자회사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스위치라는 이름, 센스톤은 너무 한국적인 이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스위치라는 좀 부드러운 영어 이름으로 바꿨고요. 스위치는 지금 글로벌 헤드쿼터, 비즈니스 헤드쿼터 역할로 지금 해외 시장을 조금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파트너십을 구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센스톤은 두 가지 제품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스위치오스 SDK의 형태인 형태로 지금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FIDO, 생체 인식 기반 인증 또는 모바일 OTP 그리고 저희 기술인 OTAC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OTAC은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원천 기술인데요. 원타임 어센티케이션 코드라고 해서 기존 시장에서 양방향 인증 코드를 사용하고 채널을 활용해서 인증을 이뤄내는 방법이 있었다면 OTAC는 단방향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시장에는 솔루션 에즈 서비스는 아니고요. 저희는 알고리즘 에즈 서비스로 AS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장표를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참여를 했고 아무래도 15년도부터 시작했고 저희가 되게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대회라든지 기관의 어떤 단체라든지 들어가게 됐고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는 조금 그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다양한 상황에서 저희가 1등을 차지한 장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글로벌화를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의 인증 시장은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는 초반에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도화 쪽으로 묶여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꺼려가하는 시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케이스를 가지고 들어와야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라는 헤드쿼터 생성이 되면서부터 영국, 유럽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더 나아가서 중동, 미주, 그리고 다른 아시아 지역까지 나갔습니다. 저희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파트너십이 생성되는 국가에 특허를 좀 내어서 저희가 저희 기술을 조금 보호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170여 개의 국제 특허,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기술에 대한 특허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제품이 아닌 저희의 제품이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 들어가는 어떤 총체적인 모델에 대한 특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전 세계 한 100여 개 정도 업체에 저희가 인증 보안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투자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와 텁지를 통해서 좀 투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의 세상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정보가, 개인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취약점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이제 스태틱 인증, 고정화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장표에서 저의 오른쪽 보시는 분들이 왼쪽을 보시면 개별 인증 기술이나 다중 인증 방식을 봤을 때 고정화된 카드 번호, 내 아이디, 내 패스워드, 입력 등에 대한 어떤 노출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AI나 빅데이터가 굉장히 시장에 활발해져 있고 제품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은 네트워크를 분명히 연결해야 된다는 어떤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AC 기술은 최종적으로 서버와 통신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다이나믹하게 계속해서 랜덤 코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제 코드가 1초 후에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절대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는 인증이기 때문에 나만이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금 크게 세 가지로는 저희가 인증 방식, 인증을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이디 패스워드, OTP, 그리고 토큰. 토큰은 쉽게 말씀드려서 QR코드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방식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OTAC 코드, 알고리즘을 상정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 없이 다이나믹 랜덤 코드를 계속 생성해서 내가 누구인지 1차 인증으로만 인증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도표는 이제 토큰화에 대한 어떤 이제 도표를 저희가 그림화를 했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현재 토큰은 제가 지금 핸드폰에서 QR코드를 생성하면 서버까지 갔다 와서 내 핸드폰에 보여주는 QR코드를 다시 인증에 찍어서 인증되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시장에서 인프라에 대한 굉장히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비용이라든지 서버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OTAC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 디바이스 상에서 생성되는 QR코드가 굳이 서버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표시되는 QR코드를 제가 인증해야 하는 어떤 디바이스 단에 찍게 되면 그 상황에서 바로 서버 단까지 연결돼서 인증이 되는 굉장히 간단하고 라이트한 어떤 형태의 인증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인증 기술이 단순히 핀테크에만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좀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6가지에 대한 요소들, 인더스트리, 산업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페이 시스템, 커넥티드 차량, IoT, M2M, 엔터프라이즈, 아이캠, 국방, 방위까지 저희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POC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스토는 조금 3.9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3,900억인가요? 제가 한국말로 좀 그렇긴 한데 IoT 시장에서 멀티팩터 인증 또는 인식 및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좀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제품군에 포함해서 인증이나 보안이 필요한 곳에 쓰세요라고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금 파트너십을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는 이제 오텍이라는 기술이 다른 아이디 패스워드 OTP, 토큰, SMS 등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도표로 표현해 드리자면 인증 도안 환경이 0%, 코드만으로 사용자가 식별하고 비통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중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되게 다양한 경쟁사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들이 경쟁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실제 인증 시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설명드리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척하고 좀 꺼리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적으로 이분들도 저희의 고객이나 파트너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저희가 좀 페이지를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아까 6가지 인더스트리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품군들을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10분이라는 시간을 좀 간과했는지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AC를 사용하게 되면 강력한 보안과 이제 사업의 확장성, 제품의 확장성, 그리고 유연성이 있고요.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SSO와 같이 그냥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아까 보여드렸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절감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고객사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증 보안 시스템, 오텍이 아니더라도 최종화된 제품 로그인 서비스를 활용해 줬기 때문에 조금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편이었고요.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논의를 하고 있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파이널 프로젝션은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 한 번의 트랜잭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개인이 누군가 어떻게 인증을 했는지 그 트랜잭션을 보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10 밀리언 정도의 트랜잭션을 생각했으면 점점 배로 올라서 그 말은 저희가 영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지금 트랜잭션을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리즈 A에 한 100억, 저희가 900원 기업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시리즈 A를 지금 현재 마감 중에 있고요. 거의 장편 한 60% 정도 마감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75% 정도는 저희가 좀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선은
자,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이메일이나 이제 장표 같은 걸로 또 소개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증 시장에서 조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텍이라는 기술 자체가 기존의 인증 기술과는 굉장히 다르고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지 파트너사나 고객사들이 조금 받아들이실 수 있고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글로벌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발표 중에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희 부장님께 박수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천적으로 해커가 좀 접속할 수 없는 클로즈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인증이 진행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센스톤에게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그 오탁 이런 형태의 기술은 파이낸싱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개인의 인증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게? 쉽게 생각하시면 보안 인증이 필요한 시장이 파이낸스,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증이나 보안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단순히 금융권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금융권은 굉장히 제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개개인이 로그인을 할 때나 어떤 이체를 할 때 금전적인 어떤 거래가 형성될 때 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떤 제도들이 굉장히 잘 되어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거를 리플레이스 하세요라고 저희는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OTP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 OTP를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은행사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카드 접촉만으로도 OTP를 굳이 사용자가 타입인하지 않아도 생성돼서 실제로 서버 단에서 인증이 되는 어떤 기술력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저희 오텍의 기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통신이 없이도 카드 접촉만으로도 OTP라는 걸 인증해준다는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모티파이 된 어떤 형태의 기술이 그런 실제적인 시장에 적용이 가능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되게 다양한 산업분들 중에서 인증에 대한 제도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고 개인용으로, 펀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군가 중간에 하이제킹을 해서 GPS를 탈취하고 정보 통신력을 탈취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법에 대한 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군사용으로는 드론이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큐어하게 보안성을 좀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저희와 같은 업체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사용자가 컨트롤러로 접촉할 수 있을까, 인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제품은 이거입니다. 쓰고 계신 걸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사업에 어떤 영향이 될 텐데 저희는 충분히 사용하시는 거를 전혀 교체하지 마시고 하나 부분만 좀 추가하시거나 살짝만 고치셔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센스톤의 Q&A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안 인증 시스템 서비스에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센스톤의 기출을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1회 스타트업 V데이 8개사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참여기업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들어주신 투자자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장 밖에서 스타트업과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할수록 준비했으니까요. 네, 네트워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6월 16일 수요일에 제2회 스타트업 V데이 라이프스타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 무역협회 성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